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전주의 한 자동차 공장 직원들이 몸이 불편한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네, 이 집이 외딴 곳에 위치한 데다가 낡아서 이 불편한 몸으로 그동안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네, 비록 조립식 주택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쾌적하고 편안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받은 가족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족들도 물론 당연히 기뻤겠지만 이 집을 선물한 직원들도 가족들 못지않게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주는 기쁨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우리 가족들이요,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앞으로 더 밝은 꿈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생생전북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뚝배기 요리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음식이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죠. 막 식욕을 자극하는 색깔 있잖아요. 네. 빨간색이라든지 주황색, 이런 데다가 음식을 딱 담아가지고 내오면 왠지 더 먹고 싶고 맞아요. 네. 음식하고 궁합도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어떤 용기에 음식을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또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발효식품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떤 그릇에 발효식품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의 깊이가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옹기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숨을 쉬는 그릇 옹기, 우리 고장 순창에서 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쌤, 그대와 함께 만들던 이 도자기 언제쯤 완성할 수 있을까? 드디어 내 곁에 온 거예요, 쌤? 위를 오므려야지, 오므려. 이렇게 옳지. 80%는 내가 다 한 거야. 잉? 조상의 숨결과 영원히 깃든 예술품, 순창 장맛을 책임지는 순창 옹기를 만나봅니다. 진흙에서 시작해 가마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손이, 그리고 장인의 숨결이 깃든 옹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년 문을 연 순창 옹기 체험관. 순창을 대표하는 장류 산업과 함께 다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이곳 순창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순창이 장이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그 장만큼이나 옹기가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옹기를 좀 공부하려고 왔는데 예. 맞게 찾아왔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식 저장고 옹기.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 중 하나인 장맛도 바로 이 옹기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옹기 어떤 원리가 장맛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온기가 좀 밀도가 좀 낮고 좀 뭔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류는 대부분 다 발효식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발효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용기죠. 장인의 정신으로 빚은 옹기가 바로 순창의 장맛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옹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흙인가 봐요. 색이 다르네요, 선생님. 네, 이쪽은 옹기토고, 옹기토? 네, 이쪽은 지금 백자토예요. 크게 이제 흙의 차이점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 좀 거친 게 들어있어요. 네. 굉장히 거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숨 쉬는데 많은 도움을 많이 주죠. 옹기는. 그런데 백작은 굉장히 밀도가 가늘어요. 도자기는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고 굽게 되면 옹기는 밀도가 좀 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숨 쉬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진짜 부드러워요. 백자토를 이용해 도자기 만드는데 도전장을 내민 예원 씨. 자, 오른손 주먹 한번 재보실래요? 네. 그럼 넓어지네요. 더 얇아지면서 더 커지면서 넓어지면서. 사실 저는 하는 거라고는 손을 대고 있는 것밖에 맞아요. 없긴 하지만 되게 경이로워요. 도자기나 옹기의 모양은 물레의 속도와 손놀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만드시고. 네, 정말 잘 만들었죠. 제 얼굴만큼이나 곱게 잘 만들어졌네요. 물레 위에서 만들어진 옹기는 보름간의 건조 과정을 거친 후 가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300도씨의 온도를 견뎌내야 비로소 진짜 옹기로 탄생된답니다. 한 줌의 흙에서 그릇으로 탄생되기까지 많은 손을 거쳐야 하는 옹기.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닐까요? 저는 그냥 단순히 솜씨,
그리고 그 단순한 원리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불의 온도뿐만이 아니라 공기며 네,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옹기와 도자기가 탄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가마를 다루는 기술까지 발달을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 탄생하면서 청자도 나오게 되고 백자도 나오게 되고. 보면 볼수록 정감 가고 색깔도요. 막 고르진 않지만 이렇게 투둘투둘하니 고르지도 않고 표면도 거친데 되게 그렇죠. 네, 손이 가네요. 가장 한국다운 미죠 이게.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하니 그런 그게 우리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도자기 만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순창 옹기 체험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넣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관장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옹기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흙을 가래떡 모양으로 빚은 후 차례대로 올려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어르신들. 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정성만은 누구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님, 옹기 체험 중이에요.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찌그러진 옹기, 찌그러진 옹기? 작품 소개 좀 해주시죠, 아버님. 아, 이거? 네. 인간의 삶. 인간의 삶! 야, 옹기 체험을 하러 와서 이 옹기에 인간의 삶을 담으셨어요. 들어간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고, 구부러진 것도 있고. 인간의 고통, 기쁨, 행복, 슬픔. 네, 슬픔. 아니, 다 들어갔다. 고통.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을 또 받으셨네요. 네. 이게 또 도자기 예술가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저도 30년 했지만 이거 만들기 힘든데요. 때론 함께 혹은 홀로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어르신들.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그 쓰임새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빚어가는 모습에서 장인 못지않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 했던 기억이 그 감촉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늙은 사람이 더 젊어진 것 같고 어린아이가 된 그런 기분이에요. 한쪽에 마련된 판매장에선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다양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른 그릇 앞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역시 주부는 그릇에서도 행복을 느끼나 봅니다. 체험을 직접 해보니까 직접 이게 더 정감이 가고 좋아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래서 다과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옹기 안에 장은 안 담겨있고 호일에 쌓인 이것의 정체는? 은근한 불로 구워진 바로바로 고구마입니다. 은근한 불에 올려진 옹기는 오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데요.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수분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진짜 촉촉해요. 이것이 증발이 안 되고 수분을 이렇게 잡아주나 봐요. 이렇게 옹기로요 밥상 한가득 차려놓고 보니까 자연 건강한 느낌이 그대로 나고요. 또 봄의 온기도 느껴집니다. 살아 숨쉬는 그릇 옹기.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전해주는 밥상은 자연의 맛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옹기를 가지고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순창의 특색을 살린 옹기를 좀 만들고 싶고요.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맞는 이런 그릇들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과 또 생산자들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만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탄생하는 옹기. 장인의 정신과 살아 숨쉬는 흙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옹기 체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흙에 따라서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옹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그냥 뭐 단순한 흙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작품으로 탄생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 순창 하면은 장맛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뭐 장류 산업과 함께 또 장맛을 책임지는 이 옹기 문화까지 이 순창군의 뭐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흙으로 만드는 나만의 그릇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나실 때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4월은 벚꽃의 계절이죠. 네. 이 우리 지역 정읍에도 지금 벚꽃이 만개했는데 아마 이번 주말에 또 정읍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정읍 천변을 따라서 이루어진 벚꽃 터널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장관입니다. 네. 보고 있으면 마치 팝콘이 펑펑 터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리고 그냥 낯선 남자랑 그 벚꽃 터널 안에를 지나가기만 해도 없던 사랑도 막 솟아날 것 같은. 그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이 특별한 이 여인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 천년의 기다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산에도 들에도 꽃이 피는 이 봄. 남자는 외롭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그가 선택한 건 바로 기차. 네, 미션입니다. 뭐야, 벌써 시작하는 거야? 기차 안에 네. 미션 카드를 숨겨뒀거든요. 30분 안에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기차 안에서 시간 없어요. 시간 갑니다. 네. 자, 미션, 저 가게요. 이거 미션이야. 제가 식은 죽 먹기로 5분 안에 찾고 오늘 저는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뿅. 보물지도 2년이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간의 내공을 10분 발휘해보는 이정표 리포터. 과연 미션 카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쪽으로 와. 뭔가 냄새가 납니다. 혹시 저기요. 혹시 한국말 못해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분명 보물지도는 리포터는 저 혼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도 이민호 아나운서가 여기 또 다 있어. 왜 쫓아오는 거야 대체? 보물지도를 향한 제 열정 알고 계시죠? 제가 이미 미션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미션지가 어딨어? 빨리 말해. 미션지 어디 있어? 전 몰라요. 뭘 몰라? 내가 보면은 다 찾을 수 있어. 자, 여기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가지고 미션지를 잠깐만. 아니, 안 갈까? 그러니까 같이 갈 거냐고. 여기서 지금 자기랑 같이 가자. 네, 어쩔 수 없다. 진짜. 거기 앉아. 자, 잡았다. 야, 부르면 야, 미션을 가르쳐줘야지. 야, 미나야, 잠깐. 미나야. 잠깐. 미나야, 우선 앉아봐. 진정하고 앉아봐. 봐봐. 빨리 궁금해. 기아 어강돌이?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작진이 이래. 혹시 어기야 어강돌이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안 들어봤어요. 정읍사라고. 정읍사요?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천변길 따라서 쭉 가면 나오는데. 여길 따라서 쭉 가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찾았어? 찾았어요. 정읍사가? 찾았어요. 검색을 통해서 다 알았지? 그럼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서 널 기다렸어. 어디니? 얼른 가요. 이제 그래? 출발해야 돼. 그래, 가자. 따라 쭉 가면 된대요. 여기로? 정읍사로 향하는 천변길에는 터널이 있습니다. 크고 탐스러운 왕벚꽃으로 만들어진 벚꽃 터널인데요. 송이송이 일제히 터지는 벚꽃이 화사한 자태로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죠. 자, 찾았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유, 다롱디리. 아유, 누구세요? 예,
저는 전북과학대학교 유정국 교수입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와. 아니, 근데 교수님, 제가 금방 어기야 어강돌이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읍사 노래에 나오는 후렴 또는 여음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추임새와 비슷한 것이죠. 신나게 즐겁게 흥겹게 하기 위해서 넣는 여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는 한글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인데요. 정읍을 무대로 구전되어 오다 악학괴범에 실리면서 1000년이 넘도록 이어질 수 있었죠.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우리 난군께서 돌아오시는 길을 훤히 비춰주시라. 혹시 진흙길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애틋한 심정으로 아내로서 그 마음을 반영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보면 부부에 대한 사랑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높아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궁중음악으로 전해 내려온 정읍사는 어느새 정읍 사람들의 자부심이 됐는데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된 문화공원을 통해 백제가요 정읍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기야 어강돌이 외치면서 오늘 이민아 아나운서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오솔길 한번 걸어봐야 되죠. 아니, 아름다운 오솔길이요? 네. 이 정읍사 공원을 구경하고 오솔길을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속설이 또 있고. 미션 수행을 하며 티격태격해온 저희 두 사람이 화해를 위한 오솔길을 걸었는데요. 은은한 소나무 향이 퍼지는 오솔길을 걸었더니 벌써부터 친해진 기분입니다. 근데 좀만 쉬었다가 만남의 길이야, 만남의 길.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저도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미나만 믿고 왔는데. 보물지도팀에서 오셨습니까? 네. 저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정읍사를 테마로 한 길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천년의 기다림이라는 그런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 그 사랑의 테마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각박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사랑의 치유, 그런 힐링을 하는 그런 그런 길입니다. 예로부터 산능선을 따라 나 있었던 조그만 오솔길이 정읍사를 만나 이야기가 있는 숲길로 재탄생했는데요. 구간마다 테마가 있는 이 길은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걸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철도, 일반 지방 정읍에 오니까 어땠어요? 저는 정읍이 사실 처음인데 3가지 정도로 키워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벚꽃, 망부상, 오솔길. 와, 저도 정읍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읍에 보물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벚꽃이 떨어지기 전에 정읍에 놀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다음번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지마! 어디 가는 거야?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의 안전을 달에게 의탁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정읍사. 현존하는 유일의 백제가요 정읍사와 오솔길을 벗삼아 떠날 수 있는 정읍. 벚꽃이 만발한 봄날 천년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정읍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이 백제 가요가 1000년을 넘어서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백성들이 부른 노래는 정말 많았지만 그중에서 정말 좋은 곡을 궁중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전해져 올 수 있었을 텐데요. 백제를 지나서 고려를 지나 조선까지 이렇게 하나의 노래가 1000년을 넘게 이어져 올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읍사가 전북의 보물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보물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이 보물 정읍사 를 느껴보러 저도 이번 주말에 정읍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화사한 봄날 이 천년의 사랑이 숨쉬는 정읍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흔히들 이 봄을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화사한 봄날과 아주 잘 어울리는 꽃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고 게다가 우리 지역 익산에서는 이 보석 대축제도 열리잖아요. 아, 그래요. 저도 그 축제 참 좋아합니다. 이 축제에는 작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오늘 한재진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거 제가 봐도 마음에 드네요. 예. 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30%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풀세트로 하시게 되면 한 900선 정도 나와요. 900. 아, 900이요? 네. 아, 900. 방송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 오늘의 한재진입니다. 저는 지금 익산에 있는 주얼 팰리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석 대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아주 화려하고 각양각색의 보석들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남자인 제가 이 정도인데 여자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지수 전무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조금 전에 잘 봤습니다. 예. 견적이 900. 예. 예. 자, 보석 대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예. 천년의 사랑, 천년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그 보석 제품 100만여 점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번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곳 익산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보석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정부에서 1975년도에 네. 그 보석을 수출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전라북도 익산에 보석 가공 단지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한 40여 년이 됐죠. 네. 그리고 이곳 왕궁은 그 금 도가니, 은 도가니, 철 도가니 이런 그 도가니들이 출토가 되면서 이미 1400여 년 전에 백제 세공의 장인, 백제 세공을 기술력을 이어받은 장인들이 네. 그 혼을 이어받아서 이런 보석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면은 가격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한 30% 특별 할인하고요. 그 천연 다이아몬드 및 24K 순금을 제외한 전 품목을 이번에 30% 할인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품질은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품목을 품질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틀림없는 거죠?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고르고 계신 거예요? 네,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팔찌. 반지, 목걸이, 팔찌. 네네. 원래 보석이 잘 어울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오신 분은 뭐 고르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도 팔찌를 했습니다. 아, 팔찌 이미 구입하셨어요? 네. 가격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팔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결혼할 때 예물을 제가 이거 세트로 받았어요. 여집에서 여기. 네, 그런데 팔찌를 가정사정에 팔았답니다. 잠깐만요. 이 팔찌를 여기서 그 결혼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시 파신 거예요? 네, 팔았다가 사정이 나아져서 다시 사러 왔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거? 네.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두 분 어떤 사이세요? 결혼할 사이예요. 결혼할 사이세요?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봤는데 이거 봤거든요. 이거요? 네. 이건 뭐? 네. 와, 아름답다. 그 반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네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곳 어떤 체험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은반지 체험을 하고 있고요. 네. 저기는 칠보공예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은반지 칠보공예. 이곳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원광대학교 기금속 보석공예과에서 보석 대축제를 맞이해서 재능 기부를 나왔습니다. 네, 저도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자, 어떤 거 해보면 될까요? 칠보공예가 시간이 좀 비교적 덜 걸리시니까요. 이거를 하도록 하실게요. 네, 이거 어떻게 체험하면 되죠? 일단 동판에다가요. 네. 이 칠보 유리 보석, 유리 가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모양을 내셔서 붓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구워서 휴대폰 고리에 이렇게 붙여드려요. 이거 안 떨어지나요, 나중에? 많이 묻히셔서 톡톡톡 하시면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800도씨예요? 네. 800도씨예요? 네. 와. 네, 완성된 작품입니다.
익산 주얼 팰리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5 보석 대축제. 자, 이곳에 와서 눈으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봄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오셔서 자기 색깔에 맞는 보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뷰 오늘의 한재진이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잠깐만. 아까 그 보석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걸로? 이거 사야 돼. 힘든데.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나 동시는 네.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린 시절에 접한 작품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 순수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래 기억을 하나 봅니다. 예. 그런데 문득 이 동화나 동시를 쓰는 작가들은 어떤 사람일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는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아동문학 작가 박예분 작가를 소개합니다. 또랑또랑 눈 맞추는 아기 얼굴 하도 예뻐. 예쁘나 예쁘나 부르다 예본이라 지었다지. 아이의 눈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박예분 작가. 그녀가 건네고 싶은 한 줌 햇살 같은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낮은 지붕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작은 동네. 이곳에 박예분 작가 집이 있습니다. 박예분 작가는 집에선 아주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입니다. 가족들이 다 빠져나간 집 뒷정리에 강아지 제투 먹이 주는 일까지. 잘 봐. 알았지? 아니 여기가.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그녀는 보석 같은 글감을 발견하곤 합니다. 작년에 세월호 차리탄 바다에 빠진 그 애기들 300 꽃봉오리가 된 아이들, 그냥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 죽은 아이들. 그녀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건 그녀의 나이 40. 세 아이의 평범한 엄마였던 그녀에게 꿈이 생긴 거죠. 어느 분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꿈이 있었을까? 꿈이 있을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작가들의 글을 읽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저도 제 일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에 대한 호응이 오고 그래서 작가가 돼야 되겠구나. 작가가 되리라곤 단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박예분 작가는 한 문학 사이트를 통해 비로소 작가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얼굴은 안 봤지만 솔톤이다. 되게 마음이 밝고 따뜻하다. 그러니까 아동문학을 하면 잘 어울릴 것이다. 특히 아동문학은 어떤 하찮은 사물? 이런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동심이구나. 주변 사물에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박예분 작가. 그 넉넉하고 포근한 마음이 있었기에 아동 문학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박예분 작가의 이런 심성은 친정 엄마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친정 엄마는 소탈하면서도 넉넉한 고향 밥상과 같은 존재죠. 설날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달이 돌아왔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평범하면서도 건강한 삶이 들어있습니다. 야는 이제 나왔네 엄마. 그런데 요즘 어머니는 새로운 가족이 된 병아리 때문에 바쁘다고 합니다. 속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조금 열려갖고 올해까지 있어도 야가 못 나오더라고. 빨리 이거 툭 트고 나와야 하는데 껍질을 이렇게 딸짝딸짝 해줘갖고 보니까 쭉지가 그가 말라서 그가 붙었어. 붙어 있었구나. 저 엄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엄마가 굉장히 감수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아리가 태어나거나 이 병아리나 기러기 이런 움직임들을 이렇게 전화에 대고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머니가 키우는 또 다른 가족들입니다. 많이도 났네. 어쩜 이렇게 알이 예뻐. 닭을 식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애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법식꽃이야, 법식꽃. 그 어떤 생명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 박예분 작가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우리가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엄마요. 응? 박예분 작가의 엄마 이재심 씨는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통해 딸 예분 씨는 엄마의 상처도 알게 됐죠. 저 이거 엄마 상처 처음 봐요. 뭐 이 상처뿐이겠어요.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저도 뭐 대화하고 앉아서 이럴 시간도 없었고. 바구니 하나씩 챙겨 들고 뒷산에 파릇한 쑥캐로 나가는데 할머니가 손살에 친다. 야야, 이슬이나 깨면 나가라. 임실에서 태어나 지금껏 전북에서 살아온 박예분 작가의 또 다른 문학 토양은 바로 고향입니다. 유년 시절 사춘기 시절을 보낸 장소를 박예분 작가는 시와 동화 속에서 그려냈습니다. 이곳은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멱을 감고 놀던 곳이에요. 이쪽으로는 기차가 지나갔는데요. 지금 같이 초등학교를 지냈던 친구들이 고향에 오면 이 길을 무척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딸 아이와 아이들하고 이 길을 참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 길을 안내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매일 지나며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풍경과 사물에도 생명을 불어넣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미 허물을 직접 본 곳이에요. 매미는 한 7년, 8년 넘게 이 나무의 뿌리에 즙을 먹고 산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매미를 누가 키웠냐? 매미 엄마가 아니라 이 나무가 키웠구나. 자기를 키워준 이 나무에게 감사한데 줄 건 없고, 그리고 다시 허물을 벗고 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곳, 그곳을 표시해둔 곳이구나. 박예분 작가는 동화, 동시뿐 아니라 역사 논픽션도 많이 썼는데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를 온몸으로 껴안음으로써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가라는 직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불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소외된 곳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면에 또 다른 면을 또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비빔밥처럼 그렇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작가의 몫이라 생각하고. 모든 이의 슬픔이 되어버린 진도 팽목항. 얼마나 했어. 나 어저께 못 오고. 박예분 작가가 다시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미안하단 말을 왜 아이들이 하냐고. 어른이 해야 되죠.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글과 그림을 써넣은 타일 작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저 작은 타일 안에 묻어둡니다. 이거 우리 밤새 1차 때 해봐서 알아요. 이거 한 10cm 정도 되나요? 여기에 세월호에 대한 마음을 새기는 거죠. 시민들, 전국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하나 모여서 여기 지금 팽목항에 타일 벽화로 완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글을 쓰는 작가들이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까지 1년 동안 글을 써야 하는 현장에 있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것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가슴 아프죠. 정말. 작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박예분 작가는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무엇이 집어삼켰나 우리 애들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통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다른 빛깔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군상들이 비빔밥처럼 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거든요. 특히 제가 아동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글을 좀 쓰고 싶어요.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난해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네. 올봄 상설 공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신임 원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죠. 네, 국립무형유산원 올해는 어떤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는지 또 그리고 신임 원장님의 남다른 포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립무형유산원 최맹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상설 공연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작년에 도민들의 호응이 정말 컸었는데 네. 그래서 올해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저희들 상설 공연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금년도에도 3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언제든지 토요일 날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수준 높은 그 고품격의 공연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자라든가 네. 보유자 이런 분들의 그 수준 높은 공연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장면이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이렇게 나가고요. 네. 올해는 또 이 월별로 네. 공연 주제를 정해서 좀 더 네. 이렇게 밀도 있는 공연을 볼 수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들 그 4월에는 네. 그 무형유산의 봄의 소리를 만날 수 있는 남도 들노래라든가 네. 또 농요 이런 그 공연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5월에는 야외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흥겨운 노름판을 벌리는데요. 줄타기라든가 탈춤 이런 공연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6월에는 그 작고한 보유자 탄생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명인 오마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월에는 국내 그 인류 무형유산을 비롯한 해외 인류 무형유산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네네. 올해는 스페인의 플라멩고라든가 포르투갈의 파두 이런 공연을 초청을 해서 초청 전시까지 함께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월 달까지 12월까지는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 또 체험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그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체험 종목에 있어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기예능을 그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하여금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중체험 같은 경우에는 무형유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학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게 있고요. 네. 주말 체험 같은 경우는 무형유산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어린이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 무형유산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축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올해도 뭐 그런 축제가 마련이 될까요? 저희들이 그 무형유산 아카이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네네. 작년에 이어서 10월 달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가시화를 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무형유산을 이제 주제로 한 장단편 영화를 상영하고요. 네. 국제 학술대회 공연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시라든가 이런 결합된 종합 그 문화를 함께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뭐 얘기만 들어도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벌써부터 행복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앞으로 무형유산원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포부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들 그 무형유산의 기본이 보존과 전승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무형유산 조사 및 기록화, 또 그 자료를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그 학생들 이르기까지 원한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뭐 주민들과 이렇게 특별히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 아무래도 그 무형원의 근본 이러한 그 무형유산은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변 확대라든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처음 이 발굴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하신 게 미륵사지 발굴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화재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문화재 당시 관리국으로부터 그 문화재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많은 사랑이라든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화재 관리국 또 그 산하의 문화재 연구소하고 이렇게 함께 그 제가 접촉을 해왔었는데 군대 제대를 하고서 문화재 연구소를 찾아갔더니 당시에 초대 소장님께서 미륵사지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가 있어 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이 없으면서도 가장 그 발굴하면 많은 출토가 됐던 기와, 발에 치는 게 기와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함께 그 경쟁자도 없어서 쉽게 아마 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아마 지금까지 한 36년간 접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이제 공연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 또 국민들에게 이 무형유산을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무형유산원의 또 주요한 역할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무형유산의 범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형유산은 기회 전승뿐만 아니라 전통 지식, 풍속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무슨 택견이라든가 매사냥이라든가 14년도 작년도에 그 세계 유네스코 등재했던 농악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약 그 140여 가지 가까운 종목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선 국가에서 지정하신 분만 해도 거의 5,500명 정도 해당합니다. 뭐 원장님은 미륵사지 발굴 조사도 하셨고요. 또 전북과의 인연이 아주 오래 되셨는데 전북하면 뭐 판소리도 유명하고요. 예향의 고장으로 유명한데 우리 전북이 가진 이 문화의 경쟁력을 앞으로 더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저희 무형유산원이 전북, 특히 전주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아마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무형유산에 많은 종목들이 이 주변에 개성되어 왔고 또 국악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 무형유산의 터전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무형유산은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나아가서는 아마 세계 그 인류 문화유산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한 그 작금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련한 무형유산에 관련해서 노력이라든가 관심 또 함께 이렇게 협조해 준다면 아마 이런 전북의 이런 그 무형유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형유산의 보고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 문화, 뭐 옛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문화잖아요. 옛 문화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국립무형유산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들이요,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엄마의 정성이 아닌 아빠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요리, 글쎄 어떤 맛일까요? 그러니까요. 이 요리와 사랑에 빠진 아빠들 만나보시죠.
남성들이여 주방으로 오라. 대한민국은 지금 요리하는 남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데 되네요. 이따가 맛을 봐야겠죠? 와이프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맛있는 한상 차림으로 가정의 화목함까지 요리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뛰어든 아빠들의 요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상형 1위로 꼽는 것이 바로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그 요리하는 남자 상상만 해도 벌써 짜릿짜릿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공주농업기술센터의 한 요리교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한 수업이 있는데요. 주방과 낯가림이라도 없애고픈 남성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 계시면 중저음의 소리로 요리를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수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남성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고 또 이렇게 드시다가 이제 혼자 댁에 이제 계시는 시간도 많고 또 이제 받아서 잡수시기만 하시던 거를 만들어서 하는 즐거움도 드리고. 아니, 이분들 요리하는 모습 처음 보시나요? 신기한 광경을 보듯 선생님의 손에서 시선을 못 떼는데요. 자세히 보니 머리 위에 내린 하얀 서리하며 어째 주방보다는 식탁 앞이 익숙한 아버님들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건전한 취미생활도 되죠. 그러면서 무료한 시간도 약간 가정에서 계실 때 이제 자기가 또 하고 싶어도 잘 못하시고 배운 게 없어서 하니까 그 요리를 배우는 목적도 큰 것 같아요. 오늘 배울 요리 주제는 가족들을 위한 생일상 차리기. 평생 받기만 했던 생일상, 차리는 날이 올 줄 꿈에도 모르셨겠죠? 혹여나 재료 하나 놓칠세라 받아 적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메뉴. 그러니까 생일날에는 뭐 미역국하고 잡채하고 밥 정도 지으셔서 혼자 계셔도 손수 한 그릇 밥을 지으실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이제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335 짝을 지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아버님들. 적어놓은 요리법이 마술이라도 부려좋으면 좋으련만. 보고 또 봐도 익숙지 않은 손놀림에 실수 연발입니다. 초보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지단의 실수. 자, 보시죠. 아주 잘된 지단, 큰 실수한 지단. 뭐가 원인인 것 같으세요? 안 해본 거죠. 눈일로만 해본 게 문제지. 아, 지금까지 눈으로만 요리를 했던 게 실수였고. 손일로 안 해봤어.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맛보다는 모양이 우선인 아버님들.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참견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입맛으로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리는 슬슬 모양을 갖춰가고 간을 맞추는 것이 관건인데요. 한 숟갈이 아니라 한 그릇 수준으로 맛보는 아버님들. 이렇게 식사는 다 하셨네요. 평소에 아내분께 좀 음식 투정, 반찬 투정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했죠. 반찬 투정 하시다가 오늘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드실까요? 앞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50여 년간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봉사를 해야지 마누라한테. 아, 내가 그동안 정말 맞아. 정성이 많이 들어간 밥을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먹었구나라는 생각. 그렇죠.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 드시죠? 네. 아내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보시고 아내분이 여기 계시네요. 자기야 사랑해 김수연. 내가 맛있게 해줄게. 기다려. 너무 많이 커서 안 되고. 사랑과 정성 듬뿍 들어간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의 대장금 감치는 심사에 모두가 긴장 모드. 이거 설탕이 왜 들어가지? 아니, 미역국에 설탕이 웬 말입니까? 평가를 하신다면요, 첫 수업. 아유, 거의 90점. 9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너무 잘하시고, 예, 정말 첫날인데 너무 잘하시고, 저기 잡채가 여자들한테도 어렵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 정도 하시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가능성이 보이네요. 생애 첫 요리를 기념하며 그동안 먹기만 했던 수많은 집밥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겠죠? 그래도 주방으로의 첫걸음, 성공적인 시작입니다. 여기 요리가 필수인 아빠들도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요리 교실을 찾았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다 남자분이세요. 이런 남자분들이 요리하는 교실, 이런 수업들이 많나요? 요즘은 남자분들이 그 음식에 만드는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네.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보통 이제 가족들이랑 화합을 위해서도 오시고 또 사먹는 기러기 아빠들도 많고 그러시니까 사먹는 음식이 좀 식상하시다. 퇴근 후에 시간을 쪼개어 요리 교실로 모인다는 이분들. 처음에는 어설프고 힘들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요리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질하는 모습이 이보다 자연스러울 수 없죠. 제 아이들하고한테 새로운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여기로 나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배워보시니까? 제가 모르던 거를 갖다가 집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네, 다르네.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는 중년의 남자들 사이에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띄어 보이는 훈남들. 결혼도 하기 전에 신부 수업, 아니 신랑 수업인가요? 예비 신랑이고 심지어 여자친구도 없는데 이런 요리를 배우게 된 정확한 이유가 궁금해요. 미래의 와이프를 위해서 이제 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즐길 수 있고. 차승원 씨가 요리도 막 하시고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나도 몇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력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한 의지를 듬뿍 넣어 첫 요리 도전하는데 아니 이 정도면 좀 너무 많이 익힌 것 같아요. 살짝 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좀 불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 미래의 애인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계란을 시커멓게 태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와 함께 사랑을 담아 볶음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빠랑 요리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때요? 원래 아빠랑 같이 한 적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따님과 같이 요리하시니까 재밌으시죠? 예, 재밌습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른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게 또 즐겁고 보람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빠들이 정성껏 만든 요리로 따뜻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사 먹는 음식보다는 함께 만드는 요리가 행복하다는 아빠 요리사들. 투박하고 거친 손들이 주방에서 새로운 정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만들어져서 좋았어요. 새로운 걸 배워서 해주니까요. 참 기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네요.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는 행위는 어떤 행복을 찾는다 그런 행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즐겁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즐겁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남자분들 오늘 요리 교실 선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창해 볼까요? 우리는 요리하는 남자.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같이 요리하세요. 요리하는 남자. 이제 특별한 모습이 아닌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탁 위의 이야기를 풍성하고 또 따뜻하게 만드는 아빠의 요리. 오늘부터 주방으로 한 걸음 다가서 보는 건 어떠세요?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예인이자 시인이었던 매창의 삶과 예술혼을 그린 무용서사극 매혹 매창 꽃에 눕다가 오는 16일과 17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전기 연주회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매창의 시혼과 사랑에 흠뻑 빠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샘플의 피아노의 정기 연주회 춤추는 봄의 소리가 오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피아노 연주곡으로 듣는 봄날의 향연,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미리 예약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4월 16일 무슨 날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희생자가 모두 304명, 그중에 9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이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됐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요즘 부쩍 팽목항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추모 소식도 들리고요. 네, 내일 오후 7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하루만이라도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